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안전체험 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에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50가지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등 4곳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제 잠비함이 설치됐습니다. 환경 오염 사고가 났을 때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유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안전체험 교육장이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는 체계화된 전문 교육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50가지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제4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선 안전체험 교육장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국비 227억 원이 투입돼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산업안전과 전기안전, 응급처치 등 주제별로 7개 체험관이 구축됐습니다. 운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맡았습니다. 산재 예방,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체험 교육장은 전국 권역별로 7곳이 운영됐습니다. 전북에는 이 같은 전문시설이 없어 도내 근로자들은 전남 담양에 있는 교육장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에 안전체험 교육장이 들어서면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특히 익산에 만들어진 시설은 스마트 기술이 접목돼 50가지 교육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실감나게 체험하고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교육 수요는 2만 5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익산에 오셔서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익산에 건립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안전체험 교육장.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업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도내 근로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고용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앞으로 5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새만금 국가산단을 고용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특구의 취업과 연계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고용특구는 신속한 인력 수급으로 입주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올겨울 들어 세 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부안군 주산면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들의 오리들은 예방적 설처분됐습니다. 또 방역대 안에 있는 가금 농장 58곳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 익산시 예산이 1조 8,10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정리회를 통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올라온 내년 익산시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일반회계 1조 6,533억 2,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65억 7,500만 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409억 3,400만 원입니다. 전북시장 군수협의회가 오늘 전주에서 회의를 갖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내수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현안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 권한 이양과 전북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내 시단위 제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겁니다. 익산시는 전국 시단위 종합청렴도 평균인 80.3점보다 높은 81.1점을 기록했고 외부 체감도 부문은 지난해 74.3점보다 23%가량 대폭 상승한 91.1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청렴 노력도 부문에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과 반부패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 유발 요인 정비 등 3개 세부 항목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군산시의 올해 종합 청렴도가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종합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군산시는 가장 낮은 5등급 66.4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렴도 5등급은 민선 7기와 8기 동안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렴 체감도 5등급과 청렴 노력도 2등급을 받아 종합 청렴도가 4등급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평가한 결과 익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4등급보다 한 단계 더 하락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전국자치도의회와 완주군 의회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고창, 순창, 장수, 진안은 가장 높은 2등급입니다. 군산시가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창업 희망 키움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116명의 청년 사업가를 발굴해 108명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71건의 상표권을 등록, 출원하고 11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는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2년 동안 초기 투자비 500만 원과 매월 100만 원의 창업활동 경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안정적인 사업 정착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산업단지 4곳에 방제 장비함을 설치했습니다. 장비함은 유해물질 차단 블럭과 흡착포, 중화제 등 532점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장비함은 환경오염 사고가 났을 때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유지,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유해물질을 미리 차단하는 시연회. 물탱크에서 굵은 물줄기를 뿌리자 공장 안 하수구 입구에 설치된 블록에 물이 찹니다. 화학사고가 났을 때 유해물질이 하수구를 따라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1억 1천만 원을 들여 방제 장비함이 설치됐습니다. 방제 장비함에는 한 곳당 흡착포와 중화제, 보호장구 등 133점을 갖췄고 모두 내고 532점이 구비됐습니다. 군산시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시민단체, 기업과 함께 방제 장비함 개소식을 갖고 화학사고 최소화를 선포했습니다. 화학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이 방제함은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방제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군산시가 산업체,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모아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화학사고 잦은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근 5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43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 25건이 군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화학사고가 잦다 보니 골든타임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방제 장비함을 구축한 겁니다. 장비함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초기 대응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 방지 장비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이 주변의 인근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알면 빠르게 이 방지 장비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화학 사고는 유출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결국 시간 싸움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방제 초동 조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확산이라든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내 화학물질의 절반 이상을 취급하는 군산. 초기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을 보면 올 들어 도내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은 5,477건입니다.
1년 전에 비해 27%가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06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군산과 익산, 부안 순입니다. 이미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올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표준지는 제곱미터당 31,754원으로 지난해보다 0.94% 높았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전국 평균 2.93%보다 적었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공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는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9,204명으로 장기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시는 군산산단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기하시험 면제와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소약 요건 충족 인정,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군산에서 건축 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만 10,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 후 미착공이나 공사 중단 아파트는 16개 단지 9,734세대로 조사됐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2년이 넘도록 착공을 못한 곳은 11단지 7,150세대에 이릅니다. 시는 대출 규제와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유산 야행 부문평가에서 최상위 3곳에 수여하는 우수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은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였으며 내년에 3년 연속 우수 사업에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익산시의회가 올해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폐회된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39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한동현 의원은 신중년층 지원 정책 확대를, 송영자 의원은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 확대를, 이종현 의원은 스마트팜 도입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또 장경우 의원은 평화동 중계펌프장 악취 피해로 인한 주민 건강 실태 조사 실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홀로그램 헤리티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웨스턴 라이프 호텔에서 홀로그램 헤리티지 융합 발전 포럼이 열려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의 강점을 살려 복원, 전시, 체험 등 문화재 분야 홀로그램 활용성을 높이고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 산업단지에서 염산이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아침 8시 30분쯤 정읍시 제3산업단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체에서 염산 유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읍시는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염산 10톤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제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전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 중인 무주택 노동자에게 주택 특별 공급이 이뤄집니다. 전주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별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은 전주 지역 25개 가구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무권 뉴스 주정우입니다. 이춘석과 신영대 의원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말뿐인 균형발전 정책을 지적했고 국토부에는 주요 SOC 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관심 서한을 체코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단독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군산 공공폐수 처리장에서 시설보수 공사를 하던 40대가 추락해 다쳤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50분쯤 군산 비흥도동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시설 보수 공사를 하던 40대 A씨가 2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가 딛고 있던 발판 지지대가 끊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해양안전 저해 사범이 한 달 동안 20건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18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저해 사범은 선박을 불법 증개축하거나 과적, 과승, 무면허 운항, 음주운전 등입니다. 해경은 내년 2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에서 천적을 활용하는 친환경 농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땅속에 벌레를 잡아먹는 뿌리 이리응애를 분양해 지난해 15곳의 농가가 참여했고 올해는 40곳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화학약제를 쓰는 해충 방제 횟수가 줄고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면서 참여 농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천적 증식시를 조정해 천적 농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이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만의 학습 플랜으로 레벨업 프로그램은 익산학력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상담이 지원되고 겨울방학 학습 코칭 영상도 제공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동기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를 예방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다시 인증을 받은 겁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됩니다. 식품진흥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직원에게 유급휴가 열흘을 보장하고 육아 병행을 위한 단축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삼성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제3회 어른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록원의 지적장애인 35명과 시설 관계자를 초청해 장기자랑 선물 증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기획전시 그날의 기억을 진행합니다. 역사관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시작해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